네, 정치 속보기 시간입니다. 대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.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조선일보 이하원 논설위원과 함께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. 자, 첫 번째 변수 한번 살펴볼까요? 지금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. 예, 어제 이제 24시간, 근 24시간 검찰청사에 있다가 돌아왔는데, 돌아왔는데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냐, 구속이 될 것이냐,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. 네.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은 됐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상당히 우리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오늘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이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청구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검찰로서는 안 하면 안 하는 데에 따른 그런 어떤 부담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담을 재판부 쪽에 우리는 할 일을 했다. 재판부가 결정을 해달라.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고 하면 본인이 원하면은 수위를 안 입을 수도 있지만 수위를 입고 또 수갑을 차야 되지 않습니까? 이런 모습이 또 TV에 비치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투영될 건가? 특히 지금 여론조사의 상위권에는 다들 야당 주자들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? 이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걸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탄핵돼야 한다고 처벌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는 구속 불구속 문제는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.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구속 여부는 사법당국이 판단하는 게 맞다. 지금 이렇게 말을 약간 바꾸고 입장을 흐리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아무래도 재판은 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5월 9일 대선 이후에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구속돼서 과연 수위를 입은 모습이 TV에 나오느냐. 그러면 이게 보수층의 어떤 결집으로도 공정표랄까 이렇게도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이게 또 생각지도 못했던 구속이 안 되면 뭔가 또 다른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변수 한번 보시죠. 세월호 인양 추모 종구. 지금 세월호 인양이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. 그런데 일부에서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하나도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물론 뭐 헌법재판소는 인용을 하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죠.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대선 전국에서는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? 시간을 조금 돌려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, 지금 현재 여론조사 1위인 문 전 대표가 어디에 갔었는지를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팽목항으로 가셨죠. 바로 팽목항에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했습니다. 그런 표현을 남겨서 아니 미안한 건 알겠는데 고맙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팽목항에 내려간 건 무슨 메시지냐.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좀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고맙다고 말한 것은 특히 어떻게 보면 그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특위 조사가 이건 미흡했기 때문에 2기 특위를 만든다고까지 해서 이거를 4월 16일 3주기를 맞고 하면 또 여러 가지 관심이 쏠릴 텐데 여기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제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보면 이 참사로 인해서 갈갈이 좀 찍히고 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야권에 유리할 건가?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당시 730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.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는 15석으로 가장 큰 선거였는데 이때 당시에 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. 누구나 다 야당이 이길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당시 여당이 11석을 가져가고 민주당이 4석밖에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김한길,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수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세월호 참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안타깝게 이 숨진
이 어린 학생들을 좀 추모하고 그렇게 가져가야지 이걸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반드시 야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. 예, 마지막 변수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북한 도발. 늘 북풍은 뭐 선거 때마다 있었습니다만 예. 이번에는 특히 선거 중간이죠. 4월 15일이 아마 김일성이 태어난 날일 겁니다. 특히 105주년 꺾어지는 그렇죠. 해 비슷하게 되는 네. 건데 북한이 또 도발하고 트럼프가 또 거기에 대응하면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북한의 도발은 지금 그래픽에도 나옵니다만은 4월 15일 출생일이 이제 105회고 그다음에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이 이제 85주년 이 되는데 그런 날인데 뭔가 지금 이 4월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분명히 상수 중의 상수입니다. 네. 상수 중의 상수이고 지금 벌써 ICBM을 쏠 거라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수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? 네. 선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렵겠습니다만 글쎄요. 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또 올려 있다고 분명히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식의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어쨌든 저 두 날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뭔가 하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느냐. 지금 5월 9일까지는 사실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만한 정부가 우리 나라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칫 잘못 좀 대응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게 저는 국민들의 마음에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의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